안녕하세요, 카통용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기아 K5 렌트카 사양으로 나온 2.0 LPG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 차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K5 LPG 차량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있고, 그리고 렌트카용으로만 따로 나온 이제 트림이 있어요. 트렌디 트림에서 그보다 한 등급 더 낮은 스탠다드라는 이제 렌트카 전용 트림이 있습니다. 그 렌터카 전용 사양의 K5인데요. 왜 이거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순전히 저희의 호기심에서 좀 시작됐어요. 과연 그 K5 진짜 깡통 중에 깡통, 과연 실내에 어떤 것이 어떤 것까지 있고 어떤 건 어디까지 없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피디님, 근데 보통 저희 LPG 렌트카라고 하면 약간 이미지 좀 어떠신가요? 좀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장기 렌트면은 잘 깔끔하게 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요? 이거는 뭐 어쨌든 근데 완전 깡통 중에 깡통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봐야겠죠? 디자인 먼저 볼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깡통이라고는 했지만 이 K5 자체가 3세대는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요. 소나타, SM6, 사실 그 중형차 중에서 디자인 제일 예쁜 거 하면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디자인 예쁜 거는 확실히 K5죠. 그쵸, 역시 K5가 아무리 뭐 과학 오호기 해도 이 디자인 큐 하나만큼은 정말 너무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리 LPG 깡통이라고 해도 그 기본적인 프로포션, 뭐 레이아웃 이런 건 다 똑같아요. 타이거 노즈 그릴과 옆으로 연결된 이 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머슬카스러운 이게 널찍한 이 후드 디자인, 정말 과격하면서도 선을 이렇게 잘 썼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게 사실 이 라이트를 보면 선이 되게 좀 복잡하고 또 과격하고 길쭉길쭉하게 빼냈어요. 사실 이 디자인을 살리려면 되게 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제 디자인 팀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였을 테고, 이거를 이제 설계하는 금형이라던가 엔지니어들은 야, 디자인 이렇게 뽑으면 철판 찍을 때 너무 힘들다, 원가도 많이 들어간다, 뭐 상품기획팀이랑도 엄청 싸웠을 텐데 파워게임에서 디자인팀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자이너들이 희생하고 싸운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의 K5를 만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LED를 썼어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여기가 3구짜리 램프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깡통이다 보니까 이게 4구짜리 들어가 있죠. 공기 흡입구 같은 디자인의 파츠가 있는데, 이쪽 안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깡통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지시등이 이 하단에 여기에 따로 불 위치를 마련해서 이게 그냥 일반 전구가 들어가는 방향지시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방향지시등은 이 아래 LED가 깜빡깜빡하면서 이게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깡통은 뭐 이렇게 전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은 뭐 솔직히 있긴 있어요. 측면을 보시면 운전석 A필러 쪽부터 이렇게 크롬 장식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 크롬 장식이 이 루프라인을 지나서 저 C필러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트렁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패스트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쿠페형처럼 완만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이제 똑같은 기본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크게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기아가 과거에 그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이너로 부임한 이후로 좀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뀐 게, 디자이너들이 차를 디자인할 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이 디자이너들이 뭔가 개발이라던가 금형이라던가 다른 팀들한테 밀려가지고 이 디자인을 포기하게 되지 않고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기조나 기업 문화를 만들어준 게 저는 피터 슈라이어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모든 걸 다 얹어주면 이게 또 깡통이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휠이 17인치도 아니고 16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딱 봐도 일단 디자인도 너무 이제 심플하고 디자인의 디테일을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최대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대충 툭툭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16인치 휠. 하지만 이제 16인치 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좋은 거는 하나는 있죠. 연비 정도는 좋아지겠구나. 자세는 안 나와도. 뒤에 이 디자인은 일자로 이제 쭉 이어진 이 절취선 리어 램프 아시죠? 더 익숙한 디자인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어보시면 가스탱크가 이 본배형으로 하단에 이렇게 납작하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랜저도 6세대까지는 이 LPG 차량은 가스탱크가 저 안쪽에 길게 고전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K5 3세대 모델은 이게 가스탱크가 본배형으로 이게 하단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활용성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대신 본배형으로 깔리면 단점이 뭐냐, 바닥의 위치가 이렇게 높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스탱크가 안쪽에 위치해 있을 때와 달리 좀 더 길고 널찍한 짐을 실을 수는 있지만 이 높낮이가 낮아가지고 깊은 짐은 또 실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 본배형 가스탱크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일단 저 피디님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거 깡통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네 바로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깡통이라는 게. 실내를 보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썰렁하고 허전하다, 이런 거를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상단에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는 이거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패널. 아니 근데 오디오 패널 이렇게 넓은 공간, 이렇게 버튼 이게 이 정도만 있을 거면 너무 공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그리고 이게 에어컨도 풀 워터 에어컨이 아니에요.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 이제 조절하는 듀얼 공조 시스템이 아니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4단계까지 풍량을 조절하고, 오른쪽은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단촐하고 깔끔하고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 기능도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통풍 이런 거 당연히 없고, 시트가 이렇게 타공은 되어 있지만 통풍은 안 들어있고 이렇게 열선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거는 역시 아무래도 이 기어봉 이거 부츠 타입의 기어 노브인데, 와 이거 진짜 저는 좀 약간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저 기어봉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좀 당연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습니다. 근데 또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게 핸드 브레이크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킹 브레이크는 어디에 있냐? 원래 수동 차량이라면 클러치 있는 쪽에 있는 이 발판으로 꾹 눌러서 밟는 이 풋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리면, 자 열쇠가, 자 보셨죠? 그 스마트 버튼 시동이 아니고 이제 폴딩 키로 해가지고 넣어서 돌리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디지털적이고 현대의 차량이고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차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K5는 K5예요. 이게 뒷자리 공간이 지금 제 운전하던 그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하고 뒤로 온 건데, 주먹 공간이 한 2개 정도 들어가고도 살짝 남아요. 물론 이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라서 착좌감이 딱 만져보면 인조 가죽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등받이도 적당히 눕고 운전석 아래로 발을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 또 여기도 나온다는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2열에도 이 뒤쪽에 에어벤트, 그러니까 송풍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뒷자리 있는 사람들도 시원하게 탈 수가 있겠죠. 뭐 지킬 건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차를 탔는데요. 우리가 사실 뭐 이런저런 주행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아무래도 렌트카 이력이 있는 LPG 차량을 사는 이유 뭐겠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아마 그 1000만원 초중반대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K5 했을 때 가격 얼마 생각하시나요, 피디님? 그래도 아반떼 프로보다는 조금 비싼 걸로 아니까 한 2,700? 뭔가 옵션 적당히 넣어서 하면? 옵션 적당히 넣으면, 적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 3,500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K5 하면 이제 3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사는 차란 말이죠. 근데 K5가 1000만 원 초중반대, 그것도 구형 아니고 지금 K5 아직 페이스리프트도 안 됐잖아요. 3세대 K5인데 가격대가 1000만 원 초중반이야. 사람 심리가 콕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쨌든 사실 뭐 LPG 렌터카 차량의 구매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거죠. 가격이 싸다. 다만 이제 그런 맹점은 있죠. 엄청나게 썰렁하고 뭐 들어있는 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그 K5 같은 경우는 트렌드 트림에도 기본적으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실내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굉장히 차단이 잘 되는데, 이 LPG 깡통 이 스탠다드 트림에만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유입이 되는 편이긴 해요. 뭐 음악 틀어놓고 우리 이러면 별로 외부 소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음악 볼륨을 그냥 한 20, 30까지 높이세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렌터카로 썼다 보니까 키로수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LPG 차량의 특성상 키로수가 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LPG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의 동력 부품의 그 수명이라던가 이런 내구성이 좀 긴 편이거든요. 엔진 오일 교체 주기도 아무래도 좀 거의 뭐 15,000, 뭐 2만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역시 구입가와 함께 이 LPG 차량의 가장 큰 알파이자 오메가 또 하나, 바로 이제 연비일 텐데요.
사실 LPG가 연비 효율이 좋은 차는 아니에요. 1.6이나 2.0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0 초반대 나온다고 하면 이 LPG 차량은 이제 시내 주행했을 때 뭐 리터당 한 9km 정도, 그리고 이제 장거리 고속 주행했을 때 한 12, 3?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료량 대비 효율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가격이 아직까지도 LPG랑 휘발유 차이 가격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제는 LPG도 싸지 않다, 비싸다 하는데 이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 제일 싼 데가 1,500원 후반대 정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의 LPG 같은 경우는 900원 중반대, 후반대도 아니고 900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단순 수치상으로 따져봐도 리터당 거의 뭐 600원 이상이 싼 거죠. 아무리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값이 이게 900원과 1,500원, 거의 600원 이상이 싸다는 거, 3분의 2가 싸다는 거니까 연료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5 LPG 2.0 출력이 146마력이에요. 그러니까 1.6 터보나 2.0 자연흡기와 비교하면 한 2, 30마력? 거의 40마력 가까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출력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선비운전 스타일이다, 뭐 약간 운전에 좀 약간 무던한 편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아까 말했듯이 1,000만원 초중반대 있는 거 진짜 싸게 업어오시면 나름대로 되게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아까 실내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안에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기어봉이다, 이런 거 있다는 거는 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를 구매할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K5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없어, 한 1,000만원 초반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뻑가가지고 이 디자인만 있으면 돼, 안에는 뭐 별거 없어도 돼, 이런 분들, 첫 번째는 그런 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 자가용보다는 뭔가 업무용이라던가 차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분들 있잖아요. 아마도 LPG 깡통을 사는 분들은 딱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유형이 딱 한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2.0 LPG 깡통 차량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뭐 없는 게 많죠. 여러 가지 없는 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LPG 2.0 깡통 차량이 진짜 어디까지 없고 뭐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그 댓글을 보고 제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카통형 조디토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카통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